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고검지검을 방문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지난해 12월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복귀한 뒤에 갖는 첫 공개 일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에 대한 추가 메시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 복귀하고 나서 공개 일정을 갖는 첫 번째 이제 그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놓는지는 저희 취재진이 내용을 확보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어떤 반대와 중수청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다시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고검과 지검 쪽에 이미 도착을 해서 현장은 지금 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가 이미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차에서 이제 내리게 되면 취재진들이 다수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아마도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뭐 그 전까지는 아무튼 좀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좀 전망하시는지요? 그렇게 길고 자세한 메시지는 아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새벽에 윤석열 총장의 국민일보 인터뷰가 인터넷으로 또 지면으로 공개가 됐었고 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더 자세하고 길게 설명할 필요는 못 느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제 총장은 본인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런 이상 굉장히 자세하게 또 장황하게 그렇게 얘기를 밝히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글쎄요 카메라 앞에서 어떤 짤막한 그런 메시지는 내놓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구고검 앞인데요. 현재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잠깐 좀 들어보실까요? 네네. 대구 검찰하고 인연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 어떠세요?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그 후에 특수부장을 했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보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 차례 보도도 나왔지만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수청법에 대해서 반대하셨잖아요. 네네.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경제 사회 재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 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또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범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검찰 내부 의원들이 올라오면은 아마
그럼에도 중수청법이 계속 강행이 되면은 네. 임기 전에 뭐 총장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혹시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도 뭐 자중하라 그런 말도 했잖아요. 정세균 총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만남을 요청하신다면? 자, 그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만나시는 거 아닐까요? 네, 대구고검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이 워낙 소란했습니다. 지지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에 취재 열기도 뜨겁고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이 많이 소란스러워서 기자들의 어떤 질의도 잘 들리지 않았고 윤 총장의 응답 또한 저희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대구의 경우에는 검사 생활을 윤 총장이 시작했던 초임지이기 때문에 대구를 온 소감에 대한 간략한 질문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어떤 중수청 법안에 반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것 같은데요. 부패 완판이다. 그러니까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기자들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어떤 일종의 역할, 차후에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취재 열기도 뜨겁고 그 부근에는 이제 지지자들이 워낙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김수민 평론가께 일단 여쭤봤는데요. 아까 답변 주신 거와는 아주 동일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입장을 번복하는 수준이랄까요? 그 정도 입장으로 보이는데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분이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대로 세계적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권이 아예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앨런 사태에서도 검찰이 수사를 했었고 최근에도 프랑스에서 대선 자금 수사를 검사가 한다거나 또 독일에서 기업 아우디에 대한 수사를 검사가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윤 총장이나 다수의 어떤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자체를 축소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특수수사라든지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은 검사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되풀이를 해왔고 그 입장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이번에도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윤 총장은 어제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사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사, 그러니까 형사 재판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 활동을 수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이제 수집된 그런 자료나 그다음에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의 진술을 가지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입증할 정도의 어떤 그런 자료가 쌓였다. 그러면 재판에 넘기는 게 되겠죠. 그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로 기소입니다. 그러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논의가 왜 나오냐 하면 이제 지금 최근에 자꾸 영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지금 현행법 하에는 검찰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찰 조직과 비슷한 조직이 영국에서는 경찰이었던 거예요. 경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주요 증권 범죄나 이런 중대 비리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무마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온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경찰이 하던 그런 수사와 기소 권한 중에서 기소권을 떼어내서 예.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왕립기소청. 예.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검찰 조직이 그때 생긴 거예요. 1985년도에.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된 것이고요. 영국은.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러한 중대한 범죄,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뭐 삼성 사건, 예. 뭐 이런 어떤 중대한 그런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그 기록만 수만 페이지가 되거든요. 예. 보통 뭐 만 페이지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기록을 맨날 보는데 예. 한 1000페이지만 돼도 보는데 뭐 한두 시간 걸려요. 그러면 몇만 페이지 이렇게 되면은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며칠을 막 들여다봐야 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러한 중대한 경제 범죄나 뇌물 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면 예. 적절한 그 수사는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예, 예. 나중에 기소가 된 이후에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면은 재판에 출석을 해서 공소 유지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럼 공소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이제 범죄, 비리, 사회적 거악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는 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면 제대로 수사하기도 어려워지고 예. 공소 유지하기도 어려워져서 이런 국가 검찰권에 어떤 공백이 생길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예, 예. 반면에 수사와 어떤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측은 뭐냐면 처음에 수사를 착수할 단계부터 예. 기소할 것을 목표로 삼고 표적을 삼아서 수사를 해버리면 예. 수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리한 프레임을 짜고 그다음에 뭔가 원하는 수사가 안 나오면은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면서 결국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패단이 있으니까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분리하자라는 좀 여권의 그런 입장이 계속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입장 대립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대안을 제시한 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대안으로 반부패 수사청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뭐 이제 충분히 어떤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반부패 수사청 이거는 그럼 어떤 맥락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봐야 돼요? 뭐 반부패 수사청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뭐 잘 알려져 있지는 그냥 않으니까.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찰에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수수사의 특수수사권과 그런 특수수사권을 이제 중수청을 만들어서 아예 떼어갈 것이 아니라 아마도 검찰청이나 아니면은 법무부의 또 다른 청을 만들어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 내에서 해야 된다. 라는 좀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근거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제 했던 그 인터뷰 기사 같은 걸 보면 그 영국의 그 이제 보면은 중대 비리 수사청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의 중대 비리 수사청은 검사가 이제 공소 유지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한 기관 내에서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영국의 중대비리 수사청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영국의 중대비리 수사청과 비슷한 어떤 그러한 기구를 검찰이나 법무부 내에 좀 도입해야 된다라고 앞으로 좀 의견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청자분들께서 또한 이제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치권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대안과 관련해서 반부패 수사청을 이제 들고 나온 것이고요. 이런 반부패 수사청,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사 기소권 분리, 수사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를 좀 돌아가 보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 기소권 분리 방안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런 맥락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장기적이다, 점차적이다 이런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장기적이다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일종의 단서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청문회장에서 충분하게 얘기가 못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네네. 아마 금태섭 의원이 질의를 했을 건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강하게 갖고 있대. 직접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당신의 민주당 당론하고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예, 민주당 당론은 검찰의 수사 영역을 어느 정도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윤 총장이 저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은 윤 총장 역시도 검찰의 직접 수사는 축소돼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충분히 안 됐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반부패 수사청이 제기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이미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마약 수사청, 조세범죄 수사청 같은 예. 전문 독립 수사청을 만들자는 제안이 검찰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반부패 수사청으로 이어지는 건데 네. 근데 이 청은 이제 영국에 있는 SFO 사례처럼 기소권이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같이 일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윤 총장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방안이 검찰 내부에 문무일 총장 시절부터 정립이 됐던 것이고 윤 총장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불발됐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본래 뜻은 완전히 기소만 하는 검찰을 지향한 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놓고 나서 이 지금 공수처에는 이게 한정이 돼 있지만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는데 왜 검찰의 수사권은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보겠죠. 그것은 이제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게 양론이 좀 부닥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네네.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법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을 때 이것이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어서 거꾸로 역효과가 난다. 이런 주장을 또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외에도 수사의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는 이제 뭐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 사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 예. 수사 지휘권은 확실하게 쥐고 있어야 공소 유지 기소로 잘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학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윤 총장이나 또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상황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조금 전에 정치 얘기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이렇게 제가 나이하게 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총수로서 수많은 이제 검사들이 이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치권에서 얘기를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역대 어느 총장이든 꼭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검찰총장이 저것을 동의하겠는가라는 지적도 있더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겠죠. 이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이 결국은 수사를 예전에는 수사 지휘도 하고 그다음에 수사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강제 수사.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경찰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게 크게 두 개였어요. 하나는 수사 종결권, 네. 그다음에 강제 수사권. 네. 다시 말해서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를 지금은 우리 헌법상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경찰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강제 수사권은 여전히 검사가 가지고 있고 경찰은 지금 수사 종결권만 가지고 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의외로 그렇게 크게 반발을 하지 않았던 거는 네. 일반 형사 사건 네네. 이런 것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이전에도 예. 경찰에서 대부분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하면은 일부 약간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뭐 보안 수사 지휘를 내려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그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 수사한 내용대로 그대로 기소가 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크게 반발 안 했는데 지금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대개의 경우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서 예전에 중수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또 기소까지 하는 다시 말해서 수사 기소권을 검찰에서
종국적으로 다 생사를 하는 그런 범죄는 그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한 그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도 가져간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는 도저히 수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을 그냥 바라보면서 네. 내가 본인이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큰 틀에서 동일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동의했다 손치더라도 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그냥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도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어떤 큰 틀에서의 개혁은 하겠지만 예. 문제는 이런 중대범죄나 복잡한 경제범죄나 뭐 증권금융범죄, 마약범죄 예. 이런 어떤 수사와 기소가 뭔가 분리됐을 때 제대로 된 어떤 공소유지가 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좀 신중하게 이 사건을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검찰이 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현 정권에서 나온 그 현 정권의 비위 관련 수사잖아요. 근데 예정이 원래 됐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총장이 중수청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한 직후에 전격적으로 이 결정이 났더라고요. 일단 이 청구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 그 정부의 비위와 관련된 그런 인사와 관련돼서 구속영장 청구가 어쨌든 이런 그 중수청과 관련된 작심 발언과 비슷한 시점에 청구가 됐다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예. 뭐 법률적으로 그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차규근 그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그 출국 금지 요청서에 적혀 있는 사건 번호나 이런 것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묵인하고 그냥 승인을 해준 그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거는 한 기소할 정도의 어떤 수사 심증 형성이 됐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예. 아마도 기소가 될 것이다. 예.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마당에 나중에 불기소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소할 것이 예상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또 다른 핵심 인물입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 이규원 검사. 공수처로 이첩을 했는데 아직 뭐 공수처가 지금 뭐 수사 인력을 다 갖추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이첩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수처가 원래 강제 이첩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사안일지라도 이것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겨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검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예, 이 공수처의 중요 목적 중에 하나가 검사 스스로 제 식구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수사해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라는 거였고 딱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검사의 경우는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가 현재로서는 바로 어떤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수처라는 조직이 출범을 한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예. 원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첩을 받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 때문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로 다시 재이첩을 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 요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짚고 저희가 준비한 연결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검찰 총수로서는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검찰 총수라고 하더라도 어떤 국회의 권한이나 국회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도 더불어서 하더군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회에서 입법을 하게 되면 검찰이 이것을 막거나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가결되고 그것이 어떤 헌법재판이라든지 이쪽에서 위헌 판결이 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없으면 검찰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무원 집단의 어떤 수장으로서 그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뭐 의견을 밝힌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건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게 맞았느냐, 예. 혹은 뭐 어떤 발언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법무부가 검찰을 대변하는 조직은 또 아니거든요. 어떻게 예. 보면은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조직이고 또 검찰이 갖고 있는 논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정무직이고 정권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에게 다 맡겨놓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 뭐 공개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있었던 국토교통부에서 가덕도심공항 관련해서 국회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일환의 활동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 맞느냐 네. 이거는 조금 논외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